예, 안녕하세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정보미디어 센터장 금승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AI 세이프티, 즉 안전한 인공지능,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의 안전성을 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AI는 이제 우리 생활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운전하거나 할 때 내비게이션 같은 걸 키시면 경로만 보여주고 지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교통 상황을 파악을 해서 가장 최적의 경로를 판단하고 이제 저한테 경로를 추천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특히 반자율 주행 기술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자동차가 단순히 경로만 인지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차로와 주변 상황을 인식해서 사용자, 운전자의 피로를 덜어주는 기술들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보면은 로봇 청소기가 어쩌면 대표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청소기는 집안의 구조를 파악하고 장애물을 인지해서 최적의 경로로 청소를 수행하고요. 최근에는 특히 로봇팔이 이제 달려서 직접 쓰레기를 인지하고 쓰레기통에 버려주는 로봇 청소기도 나왔고요. 검색의 경우가 또 이제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기존에 다양한 검색 엔진 통해서 검색하셨지만 최근에는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다양한 AI 서비스, 생성형 AI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검색을 하는 게 일상화된 것 같습니다. 어린 학생들도 수업을 받거나 공부하거나 과제할 때 챗GPT 등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공부를 수행하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이제 구글의 노트북 LM 같은 도구들도 문서의 핵심만 뽑아서 사용자가 공부하거나 학습하기 좋은 컨텐츠를 이제 생성해 주는 경우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굉장히 많은 AI들을 이제 일상 속에서 누리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런 AI가 아직은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었는데요. 몇 가지 사례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작년 11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의 한 대학생이 구글의 챗봇 제미나이에게 노인과 관련된 과제에 질문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당신은 시간과 자원의 낭비입니다. 당신은 우주의 해충입니다. 이런 답변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답변을 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없는 내용을 다시 가상으로 답변을 하는 소위 할루시네이션, 환각 증상으로 인한 문제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이제 계속 발전해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줄이고는 있어요. 그 AI에 대해서 인륜적인 문제라든지 윤리적인 문제, 그 외에 할루시네이션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는 있지만 AI의 안전성에 대한 안전 장치를 어떻게 도입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피지컬 AI라는 컨셉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2025년 CES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이제 제안을 하면서 피지컬 AI가 이제 많이 화두가 됐는데요. 이 피지컬 AI에서 더 AI에 대한 안전성이 이제 중요해집니다.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선 이탈 경고, 자동 긴급 제동, 보행자 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AI가 판단을 하고 차를 직접 제어하고 있는 형태가 될 거고요. 공장 같은 경우는 아까 로봇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품 분량을 AI로 검출하는 기술들이 최근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서 제품들이 쭉 지나갈 때 이 제품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조립이 됐다. 이 제품은 스크래치가 있다. 이 제품은 최종 사진을 찍어 보니까 원하는 형상이 안 나왔다.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게 돼 있고요. 그 판단에 따라서 컨베이어 벨트를 멈추거나 혹은 제조 공정을 다시 이제 구성하거나 하는 일들이 이제 좀 진행될 수 있고요. 피지컬 AI에서는 기존에 저희가 생각하던 챗봇이나 혹은 챗GPT, 클로드 이런 애들이 잘못된 답을 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피지컬 AI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람과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실제로 상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나오는 반자율 주행 차량 같은 경우 정지되어 있는 물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은 이제 흔한 예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피지컬 AI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윤리적이거나 아니면 비용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안전과 이제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실 AI 자체가 처음 생성될 때부터 안전하게 생성이 되면 가장 좋을 건데 피지컬 AI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인터랙션이 계속 일어나야 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의 수집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뮬레이션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AI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술들이 이제 계속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흔한 예로는 이제 엔비디아 코스모스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가상 공간 안에
그 AI가 운영되는 환경을 구성을 해놓고 여러 가지 상황을 조합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그걸 통해서 로봇에 대한 안전성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사실 부족한 거죠. 저희가 모든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AI 혹은 로봇에게 학습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AI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 장치들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만 생각해봐도 자동차 안에 뭐 에어백도 있고 ABS도 있고 혹은 안전벨트도 있고 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을 이제 제공을 해서 좀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AI도 AI 자체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과 함께 이 AI가 정말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함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규제와 법입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AI 액트라는 유럽 AI 관련 법이 이제 시행이 됐고요. 국내에도 AI 특별법이 인공지능 특별법이 이제 공표가 돼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 특히 AI 액트 같은 경우는 AI의 위험도에 따라서 그 AI를 4가지 단계로 분류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보 공개를 하는 걸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인데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조작하거나 사회적 점수를 매기는 AI는 아예 금지되고 그 외에 뭐 의료진단, 자율주행 채용처럼 사람과 직접적인 인터랙션이 있는 것들은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단순하게 챗봇같이 사람에 대한 질의응답, 사람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서비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원활하게 규제가 적게 사용될 수 있게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 위험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관리하는 게 AI 액트의 핵심이고요. 이 차등성에 따라 AI에 대한 투명성과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개된 데이터나 AI 모델을 보면은 그러면은 얘가 어떤 걸로 학습이 됐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럴까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챗GPT 같은 경우만 해도 학습된 데이터가 정말 엄청나게 방대하고요. 피지컬 AI 같은 경우도 다양한 영상 환경을 보기 위해서 영상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나 모델만 가지고는 AI가 안전하게 동작한다는 걸 확인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스마트폰이나 PC에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만들 때도 굉장히 많은 부속품,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혹은 프레임워크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이제 취약점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AI가 뭘로 만들어졌는지를 공개를 하려고 그러면 이 공개하는 방법들에 대한 고려가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AI 이제 명세서들이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요걸 사실은 정리하는 게 쉽지는 않아서 요게 이제 국제 표준으로 표준화된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SBOM, 소프트웨어 명세서라는 기법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잘 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이 명세서를 사용하면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위험성 혹은 구성 요소를 조금 더 쉽게 관리를 할 수 있는데요. 2021년 12월에 로포제이라는 소프트웨어에서 좀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로포제이라는 소프트웨어는 오픈 소프트웨어였고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 구현에서 활용이 되고 있던 소프트웨어였죠. 로포제이 소프트웨어에 보안 문제가 있어. 이걸 빨리 대응을 해야 돼라고 했는데 자기가 만들고 있는 소프트웨어, 자기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로포제이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를 판단을 할 수조차 없어서 각 기업들이 자기 소프트웨어에 로포제이가 들어가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느라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SBOM,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명세서가 있었고 소프트웨어 명세서 기반으로 관리가 됐었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BOM이 있다면 조금 더 소프트웨어를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SBOM은 최근 AI 관련 정보를 좀 추가해서 AI BOM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BOM은 단순히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뿐이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가 구동하는 AI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이 됐고 어떤 모델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지를 이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해서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쉽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SBOM 혹은 AI BOM을 통해서 명세가 확인이 됐으면 그 명세서를 보고
어느 부분에 위험성이 있는지를 정말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소위 취약점 판단 기술, 영어로 이제 VX라고 불리는 기술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이제 그 회사 보안 관리자가 출근을 했는데 아침에 메일이 하나 딱 와 있어요. 특정 소프트웨어 모듈에서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취약점이 지금 현재 사내에서 한 200건 이상 확인이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쭉 나와버리면은 200개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이걸 소프트웨어를 다 교체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걸 그 소프트웨어 명세서를 보고 하나하나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소프트웨어 명세서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판단하고 갱신할 수 있는 기술이 취약점 관리 기술입니다. 그래서 VX는 크게 4가지 형태의 상태를 알려주는데요. 뭐 조치가 필요 없다는, 그래서 이미 조치가 다 끝났거나 이 소프트웨어는 영향이 없거 실제로 있지만 사용되고 있지 않아서 영향이 없거나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영향이 없는 상태, 아니면 이제 특정한 조치가 필요한 상태. 그래서 지금 뭐 소프트웨어 패치를 설치해야 된다거나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거나 네트워크 포트를 닫아야 된다거나 하는 이런 조치가 필요한 상태, 혹은 이미 수정이 완료된 상태, 동일한 버전에 대해서도 패치가 이미 적용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보안 이슈는 없다, 뭐 이런 상태. 아니면 이건 이슈는 확인은 됐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조치 사항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된다, 뭐 이런 형태로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해서 사용자에게, 관리자에게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안전 장치들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지금까지의 보안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한 군데 문을 열고 들어오면 문을 열고 들어온 안에서는 권한을 획득했다고 보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공장 같은 경우 닫혀진 공장 안에서 AI가 뭔가 판단을 하고 저 로봇을 제어해야 된다라는 커맨드를 내리면 로봇은 그게 누구에게서 왔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나한테 닫힌 공간 안에서 이제 명령이 왔으니까 그걸 신뢰하고 명령을 그대로 수행을 했었죠. 근데 지금서부터는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리는 애도 내가 쟤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다시 확인을 하고, 그 명령을 받는 애도 이게 명령이 제대로 온 건지 내가 이걸 수행해도 되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보안 관련된 모델은 경계 보안 모델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래서 경계를 쳐놓고 경계 안으로 들어왔으면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하나씩 다 확인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제로 트러스트가 나오게 된 사유 중에 이제 큰 거 하나는 이제 사실은 코로나고요. 이제 코로나 때 저희가 원격 근무가 이제 많이 됐었죠. 그래서 모두 사무실에서 같은 공간에서 닫힌 경계 안에서 근무를 할 때는 상관이 없었지만 이제 원격지 근무, 재택근무 같은 게 이제 활성화되면서 뭐 집에서 일하거나 카페에서 일하거나 심지어는 이제 워케이션이라고 외국 가서 일해버리거나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네트워크를 통해서 안으로만 들어가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이제 계속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계 안에 들어왔더라도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계속 물어본다라는 게 이제 제로 트러스트의 컨셉으로 적용이 됐고,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아키텍처인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I를 통해서 어떤 공장 제어를 하는 형태를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요, 처음에 그 AI에 대한 어떤 분석 의뢰를 하는 그 사용자를 먼저 신원을 확인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맞나? 우리 직원이 맞나? 우리 직원이 맞다 그래도 여기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나를 확인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실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 안전장치가 다 깔려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되고, 접속은 사내에서 했는지 원격지에서 했는지 다시 확인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확인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AI가 실제 운영되는 상황에서 AI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 장치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다고는 했지만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 있어서 조금은 뭐 많은 범위의 말씀을 좀 드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간단히만 정리해 드리자면, AI는 편리하지만 실제로 동작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안전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안전장치들은 여러 연구자들이나 국제표준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4가지는 첫 번째 이제 법을 통한 규제, 그리고 AI와 소프트웨어가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명세서, 그리고 이 명세서를 통한 취약점 확인, 그리고 각
AI 기반의 제어 혹은 AI 기반의 의사 결정에 대한 권한을 확인하는 제로 트러스트 기술, 이런 기술들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AI는 사실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AI 자체에 대한 안전성도 계속 확장이 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되겠지만, 그만큼 AI 자체도 안전하게 개발되고 관리도 투명하게 되고 그 AI 자체에 대한 검증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혹은 산업 현장에서 이런 AI 서비스를 믿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AI의 발전과 함께 병렬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